자, 최근 몇 주간 잔인하고 지독한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상승하는 시장은 아주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게 당연한데, 막상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면 하락장이 왜 찾아오는 거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 하락장이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매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하락장에서 필요한 자세와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백날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이 풀베팅해서 큰 돈을 한 번에 번 다음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면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이런 하락장은 항상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하락장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하기까지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게 가능한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인데 딱 보더라도 자리 자체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 결과만 봤을 땐 상한가 바로 밑에 호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약간 달린 상태입니다. 지금의 결과만 봤을 땐 어쨌든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제가 슈어소프트 테크를 3천만원치 사서 1,000만원치 가볍게 익절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찍었는데 일단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매매하는 방식은 큰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딱 보더라도 차트가 신고가가 8,990원, 현재 가격이 8,200원에 이 종목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신규주는 보통 상장하고 나서 힘을 쓰지 못하면 끝까지 무한 계단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4거래일 만에 장중에 상한가에 닫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다른 신규주랑 비교를 해보면 신규주는 보통 그냥 떨어지면은 반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포가 없기 때문에, 주포가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종목의 주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1순위로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서 주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나서 계속 무한 계단을 그리면서 거래량도 붙지 않고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이 4거래일째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있다. 근데 이게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장대 음봉으로 제자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먹을 자리가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접근한 상태에서 4% 먹으면서 VI가 걸렸는데, 우선 VI가 걸리기 전에 제가 이걸 발견한 방법은 제가 다른 모니터에는 관심 종목을 신규 상장 화면을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종목들은 뭐 별 반응이 없는데 슈어소프트가 이미 반응이 한 7%에서 8%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쉽게 이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주는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종목이라서 신규주 화면을 무조건 띄워 놓습니다. 띄워 놓고 나서 이게 다른 종목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신규주 관심 종목 화면을 항상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조합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자, 매수 금액이 평소에 매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설정한 게 4,500, 7,700인데 이 금액도 들어가지 않고 3,000으로 들어가서 일단 1,000만 원은 1% 정도 먹고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하고 나서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버티는 이유가
옆에서 하락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수가 1% 가까이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는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이 하락장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4,500, 7,700으로 설정한 것도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다시 반등 못하고 계속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3,000, 4,000, 6,000 정도로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시장 분위기에 맞게 알아서 시장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상승장이면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과감해질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컷 하셔도 되는데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비중을 그 하락 분위기에 맞게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락장이 찾아오면 이 4,500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2,000에서 3,000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고 그냥 부담 없는 금액 4,500으로 한 4, 5% 날아가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300이 깨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2,000으로 뭐 5% 깨진다 해봤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제가 매매하는 규모에서 그 1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규모에서는 충분히 잘못된다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방어가 가능하냐를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60만 원 손실 본 것도 제가 비중 오버나잇을 해서 손실을 본 건데 그 오버나잇조차도 최근보다는 비중을 조절한 상태라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버나잇에서도 좀 비중을 조절하지 못했다면 아마 실현손익이 2, 300에서 복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면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해주고 이 종목의 결과를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처음에 계획을 했던 8,990원을 가볍게 뚫어서 상한가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구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웬만해서는 좀 버티려고 했는데 자,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냥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괜찮아서.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좀 8,300원에서 여러 번 틀어막는 게 보였으며 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 올라가는 과정 여기서 좀 수차례 틀어막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간에 틀어막으면서 8,000원까지도 주가를 흔들었습니다. 적당히 흔들면 전 버티는데 심하게 흔든다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편이라서 중간에 비중을 1200까지 줄였다가 계속 버티다가도 올라갈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엔 버티다가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버틸려 했는데 단주 매매까지 섞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흔드는 도중에도 단주 매매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버텼을 텐데 그냥 원칙에 따라서 단주 매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매하는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장이 찾아오면은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발견이 될 거니까 이런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서 적당한 비중 실패한다더라도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도 갑자기 시장의 변화의 영향 때문인지 좀 중간도 없이 무너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10%까지 무너졌었습니다. 이거 결과를 봤을 땐 지금 플러스 14%지만 만약에 제가 덕양산업을 오버나잇 했다? 아마 최저점에서 털리거나 조금 반등했을 때 손실을 줄여가지고 탈출했을 것 같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이 구간 안에서 7,800원 안에서 저는 탈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종목들이 너무 중간도 없이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슈어소프트도 아까 흔들 때 보고 아 이거 설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손실을 만회한 걸로 만족을 한다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자, 하락장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건 필수고, 또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는데,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상승장에서는 뭐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수천만 원 벌고 억대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도파민이 망가져서는 나중에 자신과 맞지 않은 시장이 찾아왔을 때 잘못된 상황에서 한 방에 꺾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큰 탈 없이 이 주식을 유지하고 싶다면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뭐 하루에 크게 수익이 날 때 있는데, 그 전에 크게 수익이든 크게 손실이든 저는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도파민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 57만 원도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 것이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락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해서 이 정도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내가 1억을 벌었다. 이런 시장에서 1억을 벌었다가 지금 한 10만 원, 20만 원 벌었다면, 그 10만 원, 20만 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안다면 그 전에 벌었던 1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이 찾아왔는데, 물론 여기서 얼마든지 아직까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기간 하락장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전에 달콤했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거는 번 것도 아니다. 최소 500은 벌어야지, 5천은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전보다 작은 금액을 우습게 한다면 그 전에 번 돈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만 반복한다면 망가진 도파민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작은 돈에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작은 돈에 만족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전에 벌었던 돈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 상승장에서 짭짤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 그 수익금을 완전히 내 계좌에 굳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 가져야 될 소액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